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월 21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정오가 다 오가네요. 엉망이죠. 엉망 나라가. 지금 그 보수의 결집 여론조사가 국힘이 민주당을 추월하는 것은 허상입니다. 허상. 왜 제가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려 하면요. 그 허상의 착각에 사로잡히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애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정치를 한 20년 하면은 아마 그런 게 다 보일 겁니다. 고고TV 같은 사람한테도 필보한테도 다 보이니 이재명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김부겸이나 임종석 같은 애, 김경수라는 애들이 자꾸 튀어나오죠. 그런데 그들 중에서 조심할 인물은 김부겸이라고 내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김부겸 나오면은 국힘 안철수엔 다 떨어집니다. 물론 이재명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윤석열이 계엄을 한 이유가 두 가지로 지금 집약이 되죠. 하나는 이재명의 입법 독재. 그렇죠. 입법 독재, 탄핵 남발, 국정농단. 그거로 계엄을 했다고 그러고, 두 번째는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고 그러죠. 환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40총선 한 4년 반 전에 국힘이 당시가 자한당이었죠. 황교안의 자한당에서 완패를 해요. 그때는 완패할 구조예요. 그런데 지고 나니까 갑자기 공병호라는 놈이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럼 사기꾼입니다. 공병호. 요새 또 떼돈을 벌고 있나 봐. 윤석열이가 부정선거 밝힌다고 계엄해가지고 내 말이 맞았다 해가지고. 그런데 그걸 갖고 나온 거를 보면은 그때부터 보수가 완벽하게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윤석열을 들임으로써 2차 계엄을 들어갔고, 한동훈을 들이면서 3차 계엄에 지금 들어가는 중입니다. 이거 못 막습니다. 계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막아요. 아니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는 것이 이거 논리적으로 성립도 안 되고, 아니 그러면은 법적으로 해야죠. 그 법적으로 한 애들이 공병호 그놈입니다. 돈 받아먹고 도망간 놈. 그 다음에 강용석도 한 40억 거뒀죠. 근데 그게 없어. 지네 가족회사에 다 갖다 주고 없어진 거야. 소송을 하지도 못했어. 한다 그러더니 저쪽에서 다 까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도망가 버렸어. 강용석이라는 놈이. 그거를 믿었다는 윤석열이가 보면 기가 찬 거죠. 근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걸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은, 정치인들은 그거는 불가하다고 다 말하잖아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자동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러잖아요. 걔가 지엽적이, 4년 반 전에도 내가 엄청나게 영상 찍었어요. 그건 불가하다고. 귀찮아 죽겠어요, 저도. 간단한 거예요. 그 개표기가 첫 번째, 전산 시스템에서 개표기가, 정부 가리고 나서, 그게 첫 번째예요. 투표가 제대로 된 날을 가려. 그죠? 그리고 어느 당을 찍었고 어느 누구를 찍었나 가려. 그게 첫 번째 과정이고, 두 번째가 그걸 이제 계수하는 거야. 계산하는 거야. 돈 세듯이 타라라라 누구 몇 표 누구 몇 표. 그 두 가지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선거 참관인들이 수천 명이 있어요. 거기서 한두 개의 모호한 투표지가 나오죠. 그걸 부정선거라 그러면 안 되고, 속구리 같은 거 부정선거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부정선거 시스템을 해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해킹을 할 수가 없다니까? 해킹할 수도 없고 해봐야 소용없다니까? 아니 도장 찍는 거는 선거권자가 찍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부정을 해? 그러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전산학적으로 통계학적 들어가도 그게 말이 안 돼요. 저는 무식해가지고 그까지는 안 들어가 봤는데, 부정선거
론자와 반대론자를 과거에 다 봤어요. 근데 이거를 계엄을 했다는 거지, 이거 가지고. 그럼 국힘은 지금 꿀먹은 벙어리야. 노인네들이나 애들이, 젊은 애들이 서부지역 난입하면서 걔네들은 다 부정선거를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힘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문제가, 김어준이가 먼저 2012년인가? 문재인이가 박근혜한테 지고 난 다음에, K값이라고 있었죠, K값. K값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갖고 나왔죠. 근데 그러면은, 문재인이 이기니까 또 입 닦아. 그렇죠? 근데 더 문제가 뭐냐? 이쪽 보수 진영이 윤석열이란 멍청이를 들여가지고, 그 기괴한 놈이죠. 들여가지고, 이재명한테 0.8% 뿐이 못 이겼어. 그러니까 부정선거래. 10% 이상 이기려고 그랬어. 이긴다고 그랬어요. 이준석이라는 놈도 그렇죠. 이준석은 마지막까지 7% 이상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명태균이 여론 조작에 들어온 거예요. 요새 다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방송하기 힘들어요. 현상 파악은 다 하고 있는데, 이준석이라는 놈도 마지막까지 7%가 이긴다고 확신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안철수 단일화 안 해, 단일화 해서 0.8% 이겨서 그런 이상한 논리를 펴는 놈이 이준석 아닙니까? 그게 명태균이 여론 조작이 마지막까지 블랙아웃 기간에도 다 보고가 된 거야. 이준석하고 윤석열한테. 그 이준석이 중간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얘는 또 이준석이라는 놈은 부정선거 없다 그래요. 여론 조작이야말로 부정선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기괴한 놈들이 정치를 하고 있어 그래요. 무식하고 급기는 자들은 파악도 못하고 그냥 믿는 거예요. 유튜브만 보면서. 자,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중앙일보가 특집 기사를 내요. 월간 중앙에서 윤석열 대선 전 하나회와 부정선거 데모를 만났다. 김용현 또 하나회 군 원로들을 만나가지고 하나회의 부정선거론을 받아들였다. 읽어보세요. 저도 쭉 대충 읽어봤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하나의 애들을 만납니까? 하나이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애들인데, 걔네들이 과거에 김대중을 끌어와서, 박정희가 김대중한테 3%로 이기잖아요. 그거를 부정선거라고 했나 본데 자세히 안 읽어봤는데 읽어보세요. 이러니 보수가 망하는 거예요. 중앙일보마저도 부정선거 없다는 논리예요. 왜 하나회를 끌고 오느냐. 윤석열과 김용현이가 왜 퇴역 군인들, 장군들, 걔네들 끌고 오느냐. 어떻게 그렇게 40년, 50년 전으로 돌아갔느냐. 그런 내용이고 또 어제 동아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내죠. 단독이라 해가지고 현직 검사, 부장검사인가 봐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렸다는 거예요. 이프로스에 단독 현직 검사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해봐야 한다. 음모론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하고 이프로스 올렸다 그러는데 어차피 터졌으니 윤석열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대한민국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윤석열이가 계엄을 부정선거를 밝히겠다고 했으니 이참에 한번 수사해보자. 그런 내용이 나왔다는 거예요. 얘도 부정선거를 모르고 하는 애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윤석열이가 그만큼 확신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따라서 한번 전수조사 해보자. 그런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는 찬성이에요. 근데 해봐야 결과 안 나옵니다. 그리고 선관위 놈들도 문제는 있죠. 자꾸 감춘다는 거야. 그런데 선관위에 들이대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그 근거가 박약한 거야. 선관위가 파헤치면 말이죠. 전번에 나왔잖아요. 선관위 애들이 말이죠. 지네 자식, 친척들을 갖다가 막 꼽은 거. 음서제로.
지금 이게 정부가 나라가 엉망이 됐어요. 어느 한 정부 기관을 틀면은 오만 비리가 다 나올 거예요. 선관위 놈들은 부정선거는 없다 그러면서 지들 비리가 터질까봐 지금 막는 건데 한번 해볼 만은 해요. 한번 해볼 만은 한데, 자, 부정선거 좀 말씀드리기 전에 이 보수가 얼마나 망가졌냐 하면은 지금 현재 탄핵 전국 12전국에 서부지법 난입 몇 개, 정광훈이가 중심에 있다는 거, 정광훈이가 우두머리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위에 또 천공이라는 놈이 그걸 저항권이라 그런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름들 전부 다 무당입니다. 정광훈이나 천공이나, 사이비도 못 돼요. 기가 차다나, 진짜. 시위를 부리고 폭력으로 관공서를 침입하는 것을 그게 저항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보수가 얼마나 망가졌냐 하면은 그런 거를 저항권으로 오인한다는 거죠. 저항권이 뭔지도 모르고, 쿠데타에 저항하고 민주주의 탄압에 저항하는 것이 저항권이에요. 거꾸로 말이죠, 얘네들이.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갖다가 비유하는 게 저항권입니까? 그러니까 조배숙 같은 경우도 판사 출신이 그런다잖아. 이 미쳐있는 거야, 애들이 전부 다 지금. 근데 이거를 이재명 포비아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러니까 그냥 조배숙, 천공, 정광훈, 건진, 명태균 전부 다 무당이야. 조배숙 너도 무당 다니냐? 점심 무당 구판에 다니냐? 응? 또 김민전이 같은 두고 문제가 될 거예요. 김민전이 같은 놈이 서울대 학사 석사하고 미국에 좋은 대학이야. 하여튼, 미국에는 우리나라 서울대 같은 애가 한 50개가 있어, 50개가. 미국은 주립대도 다 서울대만큼 좋아. 그런데, 윤석열은 참 바보다. 부정선거 카르텔 깨르고 대통령직을 걸었다는 참 순진한 바보다. 이게 말입니까? 이러니까 공격받는 거예요. 자, 민주당 놈들도, 문제죠. 자, 김어준이가 원래 K 투표를 해가지고 부정선거론을 갖고 나왔어요. 그렇죠? 진짜 악질적인 놈이죠. 근데 문재인이 그냥 입을 싹 닫았어. 그러면서 이놈이 부정선거 원죄로는 김어준인데 이걸 받은 게 공병을 하든가 그 앵벌이 우파 유튜버들이에요. 우파도 아니야, 그것들은. 왜? 김어준 됐는데 우리는 왜 못해?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공병호란 놈, 이봉규란 놈, 신의 한수란 놈, 강용수 그놈이 참 악질인데 그놈 정광훈이가 돈 벌기 위해서 땡겼다는 거죠. 부정선거론을. 근데 민주당 놈들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보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보수 정권을 항상 그런 짓을 하죠.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놈도 김어준의 K투표 2012년도에 이거 오늘 유승민이가 또 말을 하더라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김어준이가 K값, K투표대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당시에 3.15 부정선거보다 더하다. 그때 박근혜가 이재명한테 이긴 거. 3.15 부정선거 이상으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하는 놈들 아니에요. 그런데 민주당 놈들이 지금 이 앵부리 우파 유튜버들의 그 우파 아니라니까 앵부리 그냥 돈벌이야 돈벌이. 앵부리 우파 유튜버들의 부정선거론을 공격해요. 이러니까 나라가 망했다니까요. 똑같은 놈들이라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여기에 세뇌당하고 유튜버 본 애들이 사람들이 서울지법 난입 사건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게 다 돈이라니까. 그리고 민주당 애들이 지금 하는 거 보면은 한 보름 전에 한 20일 벌써 됐죠. 그 아세아 투데이가 코프라에서 국힘 지지율이 막 뛰어버리 40%가 넘고 윤석열 지지율 막 36%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 여론조작이라 그랬다고. 민주당 놈들이. 여론조작이라는 건 뭐예요? 부정 여론조사고 부정선거를 획책한다는 거랑 똑같죠. 그걸 갖다가 고소했어요, 고소. 또 선관위에다가 고소했다고. 그래서 선관위가 윤석열 지지가 40% 나온 것은
그건 문제가 안 된다. 정당한 거다 가지고 기각을 해버려요. 민주당 지지율을. 민주당 애들 고소를 선관위에다 고소한 거. 이게 미친 새끼들이죠. 그러면서 근래에 어제까지 봐도 막 리얼미터가 막 정권 교체론보다 정권 재창출률이 높아버리고 국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막 오차 범위 밖으로 따돌리니까 그 여론 조작이라 그러죠. 민주당 놈들이. 그러니까 민주당 새끼들도 생양아치라니까. 부정선거의 기본 원죄는 김어준이한테 있었고 민주당 이재명한테 있었고 문재인한테 있어요. 근데 그걸 가져와서 국힘 놈들은 똑같이 써먹고 있으니까 그걸 간두겠습니까? 상식적인 국민들이 나는 분명히 한 표를 지급했는데 내 표가 부정선거야? 그걸 안 믿는 국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놈들도 지금 여론조사를 조작이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랬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그냥 대한민국을 망치고 우리 일상생활을 파괴하는 거죠. 그리고 투표를 없애야 돼요. 이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양진영을 싹 썰어버려야 된다니까. 이런 개새끼들을. 개만도 못한 새끼들이에요. 내가 보니까. 응? 근데 국힘놈들도 막 요새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그 착시예요. 착시. 거기에 기대려고 그러고 민주당 놈들은 이재명 대체 세력 애들이 자꾸 나오죠. 다른 임종석 같은 애들도 그 서북지원 난동 폭력 사건 그렇게 하지 마라. 윤석열 선동에 당하지 마라. 진짜 보수의 길을 찾아라. 임종석이가 보수한테 충고를 합니다. 그 김경수라는 놈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들과 다르게 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달라야 이길 수 있다. 미셸 오바마 이야기를. 지금 보수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보수가 공격하는 종북 좌파 임종석 김경수가 보수가 제갈 길 찾아 나오. 그래야 정치가 바로 선다. 얼마 전까지 국힘에서 민주당 애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탄핵 전에. 저도 계속 말했죠. 지금 현재 양보하는 사람 지는 세력이 이겨요. 근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우리는 민주당과 달라야 한다. 근데 보수들도 그랬어. 근데 그게 다 없어지고 경수라는 이 쫄따구가 나와가지고 우리는 저 보수와 달라야 이길 수 있다. 이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게 핵심이 그 부정선거론이 있어요. 계엄을 일으키고 집법을 난입하고 저 강력한 폭동도 안 되고 뭐 소요죄로 지금 다 구속영장을 다시 청했다 그러잖아요. 40몇 명인가 60몇 명을. 너희들은 깜빵에 들어가뒀어. 다 구속시켜야 돼 그놈들. 그리고 유경준이라고 있었죠. 유경준. 서울 강남 어린가 갑에서 친유 유승민 계략을 해가지고 이번에 공천 못 받은 친구, 통계청장 하던 친구. 참 합리적이죠. 근데 유승민이 그때부터 그랬어. 이거는 부정선거라는 건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통계학적으로 말도 안 된다. 통계를 표본 이론도 모르는 놈들이 짓거리는 거다. 근데 내가 윤석열을 만났더니 대선 끝나고 윤석열이가 말하기를 부정선거가 아니면 더 크게 이겼대. 더 크게 이겼을 거야 하고 부정선거 업무론을 윤석열이가 말하는 걸로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이게 지금 유승민은 중수청을 말하고 안철수는 중도 확장성을 말하고 있잖아요. 비슷한 말인데 이 중도층을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 중도층들이 제일 힘들어요. 제가 말씀 계속 드리자면 중도층을 확장하면 60%까지 가요. 아주 쓰레기 같은 강성 좌파 쓰레기 같은 우파도 아니야 이거. 꼴통 보수는 20%뿐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 탄핵 과정에서 나오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요번에 윤석열이 탄핵 과정이 13%까지 떨어지다가 반등을 하죠. 과거 박근혜 때도 5% 3%까지 떨어졌죠. 그 지지율을 보세요. 3% 5% 요번에 13%. 그게 강성 꼴통이라고. 그 다음에
노무현 탄핵과 노무현의 그 마지막 과정에 5% 3% 떨어지는 거 보세요. 국민들은 내가 좌파인가? 내가 진보인가? 내가 보수인가? 내가 우파인가?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아주 극단적인 소수에 의해서 지금 부정선거론이 팽배하고 있고 네이버 댓글 작업하고 있고 유튜버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실제 우리가 투표할 때 보면은 투표 전에는 중도층의 유동성이 60%가 정도 되고 투표할 당시도 40%는 돼요. 그들이 부정선거를 안 믿어요. 그리고 양 진영에서도 부정선거를 믿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한번 까봤으면 좋겠어. 근데 까봐도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런데 국힘이 이거에 매몰돼가지고 그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로 결집을 해가지고 보수 결집을 하고 대선에 가고자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유승민이나 안철수 말이 맞아요. 준석이 그 새끼 자체가 부정선거라니까? 여론조작했잖아. 지 당대표 선거도 그렇고 또 말씀드렸죠? 저는 그 당시에 벌써 2022년 대선 때 2021년 대선 때 제가 그랬잖아요. 1, 2% 이긴다. 이게 1, 2%. 안철수가 단일화를 해줬어도 그만큼 민주당이 어떻게 막판에 세가 강했어요. 근데 이준석이라는 놈은 7% 이긴다 그랬어요. 막판까지. 그게 명태균의 여론조작 그걸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계산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크게 이 감각적인 직관 능력이 없어요. 총만 있지. 그놈이 부정선거를 갖다가 지금 공격하는 그것도 기가 차요. 여론 조작이나 윤석열 그때 얘는 무조건 대통령을 만들어야 지가 사는 과정이니까 헛바람을 줬다는 거죠. 나중에 찍을 걸 지상욱을 여의도 연구원장에 걔를 부정선거 부정 여론 조작을 해가지고 윤석열을 당선시켰다는 거죠. 근데 이준석 때문에 떨어졌을 뻔했다니까. 당시에 안철수가 단일 안 해줬으면 100% 떨어지는 거예요. 윤석열은. 그때부터 부정선거가 지금까지 윤석열이가 몽상을 꾸고 있다는 거죠. 이래가지고는 보수 못 이깁니다. 보수 망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